수가 네 두 배인데. 성능 많이 해가지고 지만 잘하고 뭐해 내신을 시험 볼 때만 자 보고 불러봐 뭐 해드릴까? 50 다 불러 다 오케이 46 에디스는 뭐야? 점수 46 자 뭐 풀어드릴까요? 2번 8번 또 7번 다 불러 괜찮으니까 9번 10번 11 12번 12 7번 잘 찍었네 7 15 14 14 16 16 19 38 18 20 30 20 21 20 9도 25 28 28 28 또 25 25 25 또 24 또 26점이냐 7 끝까지 하셨어? 어떻게 비기십니까? 인테그랄을 빼놓은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그렇네 계산 실수였네 빼는 거야 자, 또 빼는 거야 여기까지 빼는 거야 그다음 더 없어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빼는 거는 왜 좋아하는 거야 이거 데이터고 얘만을 믿어보자 먹은 개념들을 복습을 개념들을 한 번씩 더 해드릴게요. 점수가 다 많이 뭐가 각 변화, 삼각함수 각의 변환, 각의 변화를 알기 전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의 크기가 세타인 요 직선을 보통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세타짜리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1이 되고요.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높이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에 x좌표를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고요.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직각삼각형이면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공식이 두 개가 유도가 되는데 요 원위에 있는 점이죠. 따라서 이 점을 x좌표, y좌표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공식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됩니다. 원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거나 탄젠트는 그럼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똑같아요. 물론 대수 대신할 때는 코사인 제곱으로 첫 번째 식을 나누고 사인 제곱으로 첫 번째 식을 나눠서 유도되는 공식들도 외워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수능은 요거 두 개 정도만 있어도 다 충분히 시간 많으니 유도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윤아, 사인 30도, 60도 45도 이런 것들은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는데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구하라고 하면 어떡해? 직각삼각형을 못 만드는데. 그래서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때 저 원이랑 만나는 점이 코사인과 사인을 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땐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를
바로 x좌표를 코사인으로 y좌표를 사인으로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자 세타라는 각도를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2분의 3파이만큼 더하면 혹은 파이만큼 더하면 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수능에 무조건 3점짜리로 나와요. 삼각함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각 변화.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사인 세타가 요 동경의 y좌표라고 요 동경이 만나는 점에 y좌표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그럼 90도만큼 더 갔을 때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는 게 바로 각의 변환입니다. 각의 변환.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렇게 90도만큼 간대요. 더 추가로. 그럼 x좌표, y좌표 구하는 게 우리가 사인값, 코사인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선발 내려주시면 자, 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이 하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무슨 삼각형이 돼? 닮은 빗변이 똑같은데 합동이 되죠. 합동.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세임하고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세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컴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원래 주어져 있던 세타로 표현을 한다면 x좌표의 길이는 y좌표랑 똑같아서 사인 세타와 크기가 똑같고 얘는 부호가 음수고 얘는 부호가 양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세타랑 길이가 똑같네.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니까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유도하기 귀찮으니 공식처럼 각변한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 2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이렇게 되겠지만 2분의 3파이만큼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3파이만큼 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 또한 원래 여기에 x좌표는 원래 점의 y좌표가 되고 여기에 y좌표는 원래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y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처럼 2분의 n파이 가는 형태, 2분의 홀수파이 가는 형태는 전부 다 x좌표와 y좌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만 좀 기억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는 각도를 2분의 n파이만큼 2분의 홀수파이만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x좌표가 y좌표가 되고 y좌표가 x좌표가 되므로 사인은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코사인은 사인 세타라고 쓰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뒤집어야 돼.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면서 탄젠트 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거다. 크기는. 대신 부호는 사분면에 따라 결정해줘야 되니까 부호는 너네가 따로 찾아주셔야 되고 요렇게 유진아 할 수 있는 게 삼각함수의 각의 변화입니다. 삼각함수의 각의 변화. 이해돼? 강유진 잘 잤어? 강유진 그럼 너 이거 해봐. 사인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세타. 일단 뭐라고 써야 된다고? 2분의 홀수파이면 사인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갑시다. 2분의 7파이면 어차피 360도 돌아가면 2파이 돌아가면 원래 각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2파이는 드러내시고 200
70도만큼 간 다음에 세타만큼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요 새끼는 3, 4분면의 각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부호 플러스인 거 공식 기억나, 유진? 얼, 싸, 안, 꾸였지. 요렇게였지. 그래서 사인은 3, 4분면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 요게 마이너스 값이야, 요게 마이너스 값. 근데 얘는 코사인은 1, 4분면에서 세타만큼 가면 1, 4분면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코사인 1, 4분면에서 플러스지. 그럼 이들이 같아지려면 부호가 다르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요게 끝인 거예요. 이게 각변환. 근데 각변환은 수능 3점짜리로 무조건 나와요. 각변환은 매년 나오는 유형이에요.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4점짜리까지는 거의 대부분 유형이 비슷해요. 수능이. 그래서 수능이 오히려 내신보다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요. 내신은 막 지랄 맞은 거 세세한 거 하나하나 우리 공수도 내신 할 때 막 선생님이 계속 외우라고 하고 계속 정리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내신 때 빨리 풀고 싶어서 웬만한 상황은 다 그냥 알고 들어가겠다는데 수능은 막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단원별로 정해져 있어요. 물어보는 것들이. 그래서 얘 각을 이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세타가 무슨 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세타를 예각 취급할 겁니다. 세타를 예각이라 취급해주세요. 예각이라 생각하고 왼쪽 사분면이랑 오른쪽 사분면에 왼쪽 사분면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따져주는 일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은 예각이면 무조건 플러스일 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무조건 플러스일 거니까 왼쪽 새끼 사분면에서 삼각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자, 그러면 2분의 n파이 말고 각변환에는 하나 더 있어요. n파이도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그럼 세타가 이러면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파이 빼기 세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우야 단위원을 그렸을 때 자, 요 값이랑 요 값이랑 x좌표가 여전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렇게 같겠지. 그러면 여전히 y좌표는 y좌표를 쓰는데 사용하고 x좌표는 x좌표를 쓰는데 사용하겠지.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서버렸으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그대로 x좌표 쓰는데 사용되고 y좌표가 그대로 y좌표 찾는데 사용이 되지. 그래서 얘는 안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사인이면 사인 그대로 써주면 되고 코사인이면 코사인 그대로 써주면 되고 탄젠트면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그냥 그대로 적어주되 똑같이 사분면을 세타 예각 취급해서 왼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용해서 오른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오른쪽에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지 마이너스여야 되는지만 결정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각의 변화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2분의 n파이인지 n파이인지에 따라서 2분의 홀수파이면 xy 좌표가 바뀌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면 그대로니까 사인은 사인이라 쓰고 코사인은 코사인이라 쓰고 탄젠트는 탄젠트라고 쓰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2분의 7파이를 2분의 3파이로 바꾼 이유는 2파이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각도는 똑같아지니까 안에 들어있는 2파이는 몇 개를 그냥 날릴 수 있으면 날려서 각을 예쁘게 해주면 편하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겠죠?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얘기를 안 해줬네요. 구하라는 게 뭐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 나누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서야 1번식을 이용해서 얘는 무엇과 같음을 알 수 있고 사인 제곱 세타. 김예서야 2번식을 이용해서 얘는 뭐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탄젠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답은 요 새끼 제곱한 다음에 뒤집으면 되겠네요. 16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두 번 더 볼 때도 야 이거 모든 모의고사에 나올 거니까 다음번에 나오면 맞춰요. 답변아. 틀린 사람 지금 민규야 다음번에 나오면 이거 맞춰야 된다. 뭐만 알면 좋겠어? 이 네 개만 알아요. 이거 꼭 필수 개념이에요. 이거 네 개. 삼각함수의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1번, 2번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식은 각의 세타나 x에 2분의 n파이 혹은 n파이가 더해져 있으면 그러면 변환을 시킬 거라고 최대한 예쁘게. 자, 그 다음에 8번도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개념인데 정적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유형이 8번이에요. 정적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8번이에요. 자,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얘 푸는 방법을 정리해서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예수야 뒷부분 내용을 아주 폭력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고요. 그 적분 기호가 이겁니다.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고요. 그래서 자, x의 n승을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러면 미분을 했을 때 어떤 새끼를 미분해야 x의 n승이 되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새끼가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공식처럼 기억해도 괜찮은데 지수에 1을 더하고 그 새끼로 나눈 식. 자, 이거 미분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서 n 플러스 1 없어지고 x n승 되는 거 맞죠? 요게 부정적분 다항식 기본 공식이에요. 지수에 1 더하고 그걸로 나누면 돼. 오케이? 그래서 미분 거꾸로 하세요 라는 뜻이 요걸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 미분은 하고 x제곱 미분하면 뭐야? 2x 적분하면 뭐야? 2x 적분하면? 맞아 그랬어요. 그거. 그런데 야, 형아,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3 미분하면 뭐야? x제곱 플러스 3 미분은 그것 때문에 야 미분은 할 줄 알까냐? 이거 미분하면 뭐야? 이것도 기억 안 나? 현웅아 이거 미분하면 뭐야? 2x야. 야 그때 예스야 이거 미분하는 건 어떻게 하는 미분하라는 경우는 이거예요. 혹은 프라임으로 쓰기도 하고 요거를 미분해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미분하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지수에 1 빼주면 되는 게 이게 미분이었어. 이게 미분법이었어. 그래서 적분법이 지수에 1 더해주시고 그걸로 나눠주세요 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인테그럴이 사용되어 있으면 적분하라는 뜻이고 여기에 아무 숫자도 없으면 그냥 적분을 하라는 소리인데 뭐가 붙어야 되냐면 현웅아 뒤에 무슨 숫자가 붙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뭐가 붙더라도 미분하면 그냥 EX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거꾸로 했을 때 그 숫자가 뭔지는 한 방에 찾을 수 있어 없어? 원래 뭐였는지는 모르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숫자가 뭐가 하나 있었을 수 있어요 라고 써주는 거야. 이걸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은 증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겨울방학 때 하기로 하고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적분 중에 여기에 숫자 이렇게 적어놓는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정적분.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단 fx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쉬우니까 결과를 기억하면 그래서 여기서 fx를 부정적분하라고 하면 fx보다 차수가 커지니까 보통 부정적분의 큰 대문자로 큰 fx 플러스 c 이렇게 적습니다. 차수가 하나 커져서 더 큰 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리는데 정적분은 큰 fx에 b를 넣고 a를 넣은 다음에 빼주세요 하는 게 이게 정적분이야. 큰 fx에서 b를 넣고 a를 넣어서 빼주세요 하는 게 정적분이고 이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뜻합니다. x축과 이루는 넓이. 그런데 단위 fx가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적분 값이? 그렇지. 이 높이를 구할 때 그래서 증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넓이를 구할 때 정적분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함수 값이랑 이 원래는 이 뜻이에요. 무수히 많은 성과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정적분이거든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함수 값이 양수면 정적분 값은 양수로 나오고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함수 값이 음수면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와서 그래서 x축 위에 있으면 이 넓이가 바로 이게 그냥 돼버리는 거고 이 밑에 있으면 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도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정적분이니까 큰 fx에서 큰 f1을 빼면 이렇게 된대요. 그럼 현웅아 일단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왼쪽씩 보니까 아 x에 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x에 뭘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현웅이 빨리 센스를 길러봐. 얘 보자마자 뭐 넣고 싶어? x에 1 x에 1을 집어넣으면 fx가 그냥 사라지니까 a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요 유형은 두 가지 직거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해줘야 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왼쪽이 0이 돼서 함수가 뭔지 몰라도 얘가 1 넣으면 무조건 0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은 a-1 이렇게 되니까 a는 1 이렇게 돼요. a가 1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현우가 뭐야? 스몰 fx야 라지 fx야? f3 구하래. 큰 새끼야 작은 새끼야? 작은 새끼지. 그럼 이 식에서 얘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 미분을 해야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F1은 숫자야 x에 관한 식이야. F1은 숫자야 아니면 상수야 아니면 x에 관한 식이야. 상수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조그만한 fx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니까 f3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유형의 두 번째 내용은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유형이 수능에도 진짜 무조건 나와. 정적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유형이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은데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꼭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를 gx라고 이렇게 주면요 이걸 무슨 유형이라고 부르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를 정적분으로 써는 거예요. 그럼 싫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두 개의 조건만 뽑아낼 건데 첫 번째 x에 a를 집어넣으면 왼쪽이 0이 되므로 ga가 0이라는 조건을 뽑아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할 건데 미분했을 때의 결과도 기억해주면 좋은데 미분하면 fx가 g'x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유는 요 식이 이거이기 때문이야.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봐. 너네가 지금 학교 프린트나 그 다음에 부교재가 전부 다 모의고사잖아. 그 수능은 대수, 미적분원 그 다음에 확통해가지고 1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네는 대수에서 20문제, 보통 20문제에서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0문제는 40문제 안에 거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10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수능보다 내신의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보인고 같은 경우는 내신은 1이 안 떠도 수능 1 뜨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 두 자리 등수 안에만 들어도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내신 1 뜨는 게 모의고사나 수능 1 뜨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문현고랑 오근고랑 차이 있는 거 문현고, 오근고, 문정고 그 세 학교만 모의고사 1보다 내신 1이 쉬워요. 아 가락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요? 가락 옛날에 오금이랑 가락이랑 비슷했는데 가락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입결도 잘 나오고.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가락고 의대간에 있고 고대간에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6개 틀린 애 있고 근데 작년 수능 6개 틀렸는데 중국대 공대 학종으로 납치돼서 재수해. 진짜 개불싸가지.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 새끼가 자기는 동국대만 돼도 갈 거예요라고 하고 국어가 그렇게 잘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국어가 대박이다. 평소 실력보다 훨씬 더 높게 평소 나왔던 점수 중에서 커리어 하이를 수능에서 찍었어. 근데 진짜 독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애거든. 걔네 누나가 가락군대 고대간 애여서 그 누나도 내가 가르치고 그 누나가 보내가지고 그 동생도 내가 가르쳤는데 진짜 성실의 끝판왕이었어요. 신이양보다 조금 더 성실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신이양보다 조금 더 성실하다는 건 입안에는 없어. 그래서 계절도 공부하는 애 없어. 고등급제에서 1점대 초중반이었거든. 1점대 초반 정도였거든. 그래서 진짜 그냥 머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노력 성실의 끝판왕이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작년에 걔 고2까지 하고 고3 때 선생님 사업한다고 해서 부산 내려가면서 다른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수능 끝나고 되게 기분 좋게 연락이 왔길래 그러면서 동국대 떨어져야 돼요 선생님 뭐 이 지랄 떨었거든. 그러면 스카이 그냥 간다고. 그래서 떨어져야 해요 해서 떨어지면 연락할게요 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른 애한테 물어봤더니 붙었대. 그래서 그냥 반수도 아니고 그냥 생대수 한다고 등록 안 하고 너무 아까우니까 점수가. 그래서 아마 쌤 있었으면 저거 하지 말라고 동국대 학종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무조건 되는데 못 제껴. 그냥 끝이야. 정시 못 지원해. 수시 합격하는 순간 너네는 끝이야. 같은 학종의 높은 대학이면 괜찮아. 그래서 걔랑 잠실여고 학생회장 했던 여자애도 수능이 학생회장 아니고 잠녀에서 되게 잘하던 여자애도 수능이 대박나서 걔는 수능 4개 틀렸는데 다 합쳐서. 근데 걔도 고대만 면접을 본 상태고 서울대 연대가 면접이 수능 뒤에 있어서 그랬는데 고대가 될 것 같다고 자기 왠지 느낌에 고대 면접 보고 왔는데 느낌이 고대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울대랑 연대도 면접 와서 서울대랑 연대도 다 붙었거든. 근데 진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붙어서 서울대 갔거든.
근데 아마 고대를 미리 면접 안 봤었으면 걔도 그냥 학종 버리고 바로 정시로 써가지고. 근데 고인이 그런 애들이 특히 많아. 잡녀랑 고인에 그런 애들이 특히 많거든. 넌 아니야. 모의고사 성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리고 내신은 무대기니까 고인고는 이해라. 넌 안돼. 수학 1등급부터 바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수능이 오히려 너네가 세 권을 완벽하게 끝내야 수능 1등급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기 쉬워서 그렇지 않다고. 단원마다 나오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것도 똑같아. 뭐 공수표에서 뭐 계속 평면이 한 점 지나가는 직선 한 점과 정점 지나는 직선의 최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처럼 유진아, 적어도 쌤이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특히 뭐 너네는 미적투를 안 보니까 문과 수학 같은 경우는 고3 12월 달에 처음 들어왔는데 고3 올라가는 12월 달에 처음 들어왔는데 모의고사 10점, 20점 이런 애들도 가끔 있거든. 그런 애들 잡아놓고 뒤지기 시키면 80점까지 올라 수능도. 근데 오히려 그게 내신 올리는 것보다 쉬워. 왜냐면 되게 2점짜리, 3점짜리는 무조건 다 정해져 있고 4점 초반까지도 무조건 다 정해져 있어서 한 6, 70까지는 그냥 기본만 좀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만 이제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해주는 수능에 나온다, 모의고사에 나온다 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내신에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꼭 좀 보자마자 한눈에 요거는 요렇게 저거는 저렇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유는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증명들 싹 해드릴 거니까 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로그의 성질 8개. 쌤이랑 열심히 했었었는데 로그의 성질 8개 혼자서 부를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이 카드 줄게. 맛있는 거 사먹어. 도전할 사람? 외웠었는데. 성질이 8개가 있어. 로그의 정의, 기본 로그가, 그 다음에 이제 성질 6개. 나도 엄마가 운동을 좀 했어. 선생님 여자가 너무 쉽다고 해보고 싶다네. 자, 손. 도전하고 싶은 사람. 영로 말에 마시면 쌤이 선생님 근데 괜찮으세요 여자 맞추면? 괜찮으세요? 굳이 시면 다 날아가는 건데 괜찮으세요 선생님? 이게 페이를 팔아. 야, 잠깐만. 8개 대신 풀로 완벽하게 말해야 돼. 진짜 정의는 어떻게 맞아요? 몇 개를 할 수 있어. 의미가 있어. A 먹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할게요. 자, 조용. A를 X분 곱했을 때 B가 된다. 그런 X 값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로그 A의 B라고 부르겠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안에서 놀고 싶기 때문에 밑이 0보다 클 때만 볼 거다. 그리고 밑이 1이면 1은 여러 번 곱해도 다른 숫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밑은 1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면 여러 번 곱해도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B 또한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로그가 존재할 조건, 성립할 조건, 의미를 가질 조건, 요런. 그래서 진수 조건과 밑 조건. 그렇다면 A를 빵번 곱하면 얼마지요? 1이고요. A를 한 번 곱하면 얼마죠? A라서 두 개의 로그 값은 기본이니까 기억을 하자. 로그 A의 1은 0이고요. 로그 A의 A는 1이 된다. 이진수 똑같으면 1이고요. 진수가 1이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 밑이 똑같고 개수가 똑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 무엇 하면 된다? 곱하기 하면 된다. 곱한 값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X에서 로그 A의 Y를 빼면 더하기가 곱하기니까 빼기는 뭐다? 진수끼리 나누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치나 진수에 지수가 걸려 있으면 그 새끼는 앞으로 꺼내도 좋다. 같은 논리로 앞에 있는 개수를 지수로 올려도 괜찮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의 로그 값을 두 로그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미치 C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미치 B면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니까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일곱 번째, 로그를 분수로 쓰는 걸 배웠다면 로그끼리 곱했을 때 요렇게 곱했을 때 미치 11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불렀죠. 그러면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C분의 로그 D이므로 로그 B, 로그 B 사라지고 로그 C, 로그 C 사라지고 로그 A분의 로그 A, 로그 D만 남아서 이걸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로그의 곱하기. 그 다음 다니엘 마지막. 몰라? 몰라? 로그 제곱. A 로그 B의 C제곱은 C 로그 B의 A와 같다. 이게 이제 너네가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로그의 정의 및 성질. 8번이 왜 저렇게 되냐고? 자, A 로그 B의 C 증명해 볼게요. 자, 얘를 K라고 잡으면 양변에 로그 B를 취약해. 야, 똑같은 숫자면 로그에 같은 밑을 로그로 하는 로그 값을 취하더라도 같겠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를 앞으로 꺼낼게.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꺼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로그 B의 K야. 그러면 요게 요 새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C 위로 올려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는 거죠. 개수니까. 그럼 K는 뭘 한 것 같아요? C 로그 B의 A제곱이랑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돼? 근데 이제 내신 때는 이거 증명도 다 외우셔야 돼요. 내신 때는 이거 증명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해볼 거야. 이걸 이용해서 해볼 거야. 자, 9번 보시면 자, 밑이 똑같네.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A제곱 B 세제곱은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10의 4승이 요 새끼라는 소리죠. 그래서 A제곱 B 세제곱은 10의 4승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밑이 똑같고 개수까지 똑같아야 진수끼리 곱할 수 있는데 지금 밑이 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2로 바꿔주면 2분의 1로 나갈 거예요. 근데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개수가 안 똑같으니까 이 2분의 1을 여기다가 올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덧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에 A 곱하기 B분의 1에 2분의 1승이 2가 되므로 A 곱하기 B분의 1에 2분의 1승은 4가 됩니다. 이렇게 2의 최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이랑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제곱할까요? 얘 B분의 1은 B의 마이너스 1승인 거 너네 기억나냐? 이건 아냐? 그래서 B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요게 4의 제곱, 2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B를 찾고 싶어요. 이 식과 이 식을 뭐 하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요 식을 요 식으로 나누면 A제곱은 사라지고 B의 사승은 2의 사승 5의 사승이니까 5의 사승이 돼서 B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되고, 그럼 A의 제곱은 이게 B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2의 4제곱에 B를 곱한 거라서 A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라서 20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B 제곱이 5라서 얘가 5네요. 5. 그래서 16 곱하기 5니까 80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25 돼서 둘이 더하면 105 이렇게 문제를 끝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 외울 때 3번, 4번 외울 때 밑이 똑같으면 더하기는 곱하기고 빼기는 나누기야 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밑과 개수까지 똑같아야 더했을 때 진수끼리 곱하기고 뺐을 때 진수끼리 나눗셈이에요. 그러면 밑을 똑같이 하는 방법은 5번을 이용해서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5번을 이용해서 밑을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개수와 밑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뒤에 로그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로그 먼저 해볼까요? 14번. 14번 먼저 할게요. 한 번 더. (4의 a제곱이 3이래요) a는 로그 4의 3이네요. 로그 예정이 ab가 즉 a가 로그 4의 3인데 b를 이렇게 곱하면 2 로그 2의 6제곱이 돼서 6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b를 구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b 찾으라고 했으니까 b는 이걸로 나눌 거야. 이 새끼의 역수를 곱할 거야. 이 새끼 역수가 뭐야 근데? 로그는 웬만하면 분수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6번식을 이용해서 로그 분수로 써져 있으면 뭐만 하면 돼? 그냥 자리 바꾸면 돼. 양변에 로그 3의 4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분수 쓰기 싫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이거 1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거 찾읍시다. 4가 2의 제곱이니까 몇 번을 이용해서? 7번을 이용해서 얘랑 이렇게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b는 4 로그 3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b에서 뭘 빼라고 했냐면 a분의 2를 빼라고 했다. b에서 a분의 1, 이 새끼 뒤집으라는 소리예요. 그거의 몇 배? 2배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의 1은 로그는 분수 안 쓰는 거야. 그냥 밑진수만 바꿔버리면 돼. 로그는 분수로 잘 안 쓸 거야. 그냥 밑진수 바꾸면 끝인데 뭐하러 굳이 분수로 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밑은 똑같으니까 개수만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얘가 2의 제곱이므로 4로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면 4로 묶어서 로그 3의 6에서 로그 3의 2를 빼면 로그 3의 3이 되네요. 답은 4.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로그는 없나요? 화장실 좀 갔다 왔구나. 아니요. 아세요. 먼저 먹어요. 똑같은 소리 하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한테 건물 같은 진짜. 로그 3의 6을 1 더하기 로그 3의 1로 적어서 풀어주세요. 상관없어요. 풀이는 엄청 다양해요. 무슨 성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양해지니까. 대신 그게 여기 있는 안에서만 놀아야 돼. 이 이외에 다른 식들은 하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이외에 다른 식들은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삼각함수 문제 일단은 다 풀고 그 다음에 수열 문제까지 다 풀고 보내줄게요. 그거 갔다 와서 미적분하자.
자, 삼각함수도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는데 특별한 몇 가지 빼놓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개형 정도만 찾으면 되는데 자, 몇 사분면 각도예요? 사사분면 각도예요. 얼싸안코였어요. 사인 세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요. 16분의 7이니까 16분의 9여야겠죠. 제곱하면. 그래서 뿔마 4분의 3인데 4사분면이면 얼싸안코라서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그때 사인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각변환인데 원래는 음각공식이라고 배우는데 그냥 우리는 통일시킵시다. 2분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는 그냥 사인 세타 그대로 쓰면 된다 했죠? 몇 사분면 각도예요? 마이너스 세타 예각 취급하면 4사분면 각이죠? 4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답은 4분의 3. 이것도 각변환 문제. 음각공식이라고 원래 따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2분의 m파이냐 m파이냐로 나누시면 그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2분의 홀수파이냐 아니면 m파이 정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냐 이렇게. 그럼 얘는 정수파이니까 사인 그대로 써주시고 부호만 사사분면이라서 마이너스다라고 해주시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자 17번 자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생긴 걸 추론하는 게 쉬워요.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자 0도부터 90도까지 각이 이렇게 커지면 자 이렇게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어요? y 좌표가 사인이라고 했죠. 그럼 각이 이렇게 커지면 사인 값은 y 값은 점점 계속 뭐해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90도를 넘어가면 그 y값이 다시 작아지겠죠. 그래서 90도부터 180도까지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반원과 각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지니까 얘도 0도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반원처럼 대신 반원이 아닌 이유는 파이가 180도인 거 기억납니까? 호도법?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일 때 여기가 얼마 돼? 1이 되지. 그럼 x좌표가 1.57 가야 1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반원이 아니고 반원을 늘려놓은 겁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했다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270도까지 감소했다가 360도까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의 개화. 이게 몇 도일 때 주기가 360도 2파이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17번 보시면 2 사인 4분의 파이 x 플러스 1은 0의 실근을 구하래. 사인 4분의 파이 x가 얼마인 거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찾으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64까지 0부터 64까지. 그래서 0부터 64까지를 그려야 되는데 자, 요 새끼 주기가 얼마입니까? x가 얼마 돼야 각도가 2파이가 되나요? x에 8을 집어넣으면 2파이가 돼서 0이랑 똑같아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기가 8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공식으로 외워버렸었죠? 기억납니까? 요거 공식 주기 구하는 공식 a sin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보통 삼각함수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인데 이때 첫 번째 주기는
요 각도의 값이 2파이가 되게 해주는 x 값이므로 주기는 b분의 2파이더라. 근데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게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최대는 a가 양수면 상관없는데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 플러스 c가 최대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가 최소다. 이렇게. 그래서 주기 4분의 8 파이분의 2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면 뭐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주기가 8이구나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야 64까지 몇 바퀴 나와? 요 그래프 몇 번 나와? 64까지 8번 나오겠지? 그럼 8번 나오면 총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한 주기마다 2번씩 만나니까 총 16번 만나게 될 거야. 걔네들 X좌표 합을 다 구하래.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얼마인지 주영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이거 2분의 3파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한다. 이 새끼 얘네들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니까 요 새끼의 2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똑같을 거예요. 12 48 더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왜? 축이 공통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거보다 얼마 큰 게 나오겠어요? 주기가 8이니까 8 큰 게 나오겠죠? 얘도 8 큰 거 나오겠죠? 그러면 더하면 20? 8이 되겠죠. 둘 다 8 커졌으니까. 그래서 공차가 16이 무슨 수열이 됩니까?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근데 은호는 모르니까 8개를 다 써야겠죠? 등차 공식 은호 압니까? 네, 그래서 다 썼어. 압니다. 저 근데 가우스 썼는데 가우스는 또 무슨 말이죠? 처음이랑 끝에 무식을. 64 곱하기 얘가 확실히 좀 별도로 끝에끼리 더한 다음에 곱하기 있습니다. 아, 근데 가우스. 아, 합공식. 합공식 유도한. 어디서 난 가우스 썼다길래 여기다 가우스 씌웠다는 줄 알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 그래서 자, 수열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등차, 등비, 일반항, 그리고 합 구하는 방법. 등차 일반항 a 더하기 n-1 공차, 등차 합 2분의 한개수 처음과 마지막, 또는 마지막이 이거니까요. 2분의 한개수 2a 더하기 n-1d. 그 다음에 등비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승. 합공식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는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16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8개, 처음 12, 마지막 124. 이렇게 해가지고 합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삼각함수네요. 자, 19번 보시면 a 코사인 dx 플러스 1. 요 새끼 그래프를 그렸을 때 6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더라.
자, 일단 주기 먼저 찾을까요? 주기. 사인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분의 2파이가 주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를 그렸을 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한 바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대윤아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죠. 자, 근데 a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기니까 b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위로 한 칸 올리라고 했어요. 위로 한 칸 올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x축이 한 칸 내려가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어디서 최소값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최소값 같죠? 그럼 여기에 좌표가 지금 몇 컴마 몇이래요? 6 컴마 마이너스 1이래요. 중간이 6 컴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A는 바로 나오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A는 2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도 바로 나오네요. 요 새끼 2배 하면 12죠. 요 새끼가 12니까 B는 6분의 파이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요 함수에 f3 플러스 x, f3 마이너스 x를 곱했을 때 y보다 작아지는 좌연수 x가 몇 개 있는지 찾으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분의 2파이까지 12까지. x가 0부터 12 사이일 때, 즉 1부터 12를 집어넣었을 때 얘를 만족하게 하는 x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연수를 집어넣으래요. 자, 그러면 갑시다.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3이겠죠? 3,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4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을 곱해서 y보다 작은지 확인합시다. 여기다가 1 넣을게요. 그러면 2가 쉬우니까 2를 구할게요. 2를 집어넣으면 2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1이에요. 코사인 60도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2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2가 되겠네요. 2,2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는 점대칭이니까 여기가 4,0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y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니까 1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 볼게요. 2 2를 집어넣으면 F1이랑 F 누구를? F5를 곱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따라서 2 곱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 3이라서 1 빼기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곱하면 뭐 돼요? 1 플러스 루트 3, 1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2 되죠? 이해됩니까? 됐네요. 이거 찾으라는 거네요. 야,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왜 끝났냐면, 야, 6칸만 이렇게 찾아내면, 야, 여기 0,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6, 마일이죠.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니까 요 상황만 아니면 항상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요 상황만 아니면. 따라서 x가 1일 때는 이렇게 곱하고 2일 때는 이렇게 곱하고 3일 때는 이렇게 곱하고 4일 때는 이렇게 곱하겠죠. 즉 뭐뭐뭐
2, 3, 4일 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5일 때는 이렇게 될 거니까 아웃, 6일 때도 얘랑 곱할 거니까 아웃, 7일 때도 얘랑 곱할 거니까 아웃, 그 다음에 8일 때부터 되겠네요. 8, 9, 10 이렇게. 그래서 몇 개 총? 6개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6개가 답이 돼요. 요런 게 이제 준킬러까지는 좀 오바입니다. 준킬러? 4점 중에서 딱 평균적인 문제. 4점 중에서 딱 평균적인 문제. 막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막 쉽지도 않은. 막 어렵거나 막 쉽지 않은 그냥 평균 정도의 문제를 4점짜리. 요게 76점 정도의 기준되는 문제입니다. 76점에서 80 맞으려면 요 문제를 맞춰야 되고 요 문제를 풀리면 80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밥 먹고 옵시다. 1시간